드라마델리입니다. 우아한 제국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서희재가 위기에 빠졌네요. 이제까지 호시탐탐 서희재가 이상하다며 장기훈이 의심을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원래 신주경은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었죠. 한번 피가 나면 잘 멈추지 않는 병인데요. 하필 음식을 준비하다 코피가 난 서희재가 비슷한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장기훈은 다시 의심을 시작했네요. 79회 예고에는 장기훈이 장수아와 서희재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가 맞다는 검사 결과까지 받아드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네요. 이제 장기훈은 모든 걸 다 알아내게 된 건데요. 하지만 여우 같은 장기훈은 이 상황을 또 이용하려고 하네요. 서희재가 신주경인 걸 아직 모르는 척하고는 신주경 가진 돈을 모두 자신이 가지려고 수를 쓰는데요. 신주경은 그 사실을 까마득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수호를 만나 돈을 부탁하는데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신주경이 서희재가 되어 돌아왔을 땐 복수를 하려고 한 건데요. 지금 모든 게 들켜버리는 상황까지 왔지만 크게 복수를 한 게 없어 보이니 너무 속이 상하네요. 지금의 장기훈은 이상한 사이코패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장기훈이 똑바른 길을 갈 수 없게 된 건 아버지인 장창성의 영향이 큽니다. 장창성은 아버지로서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도록 교훈을 한 것일 텐데요. 하지만 늘 최고여야 했고 1등을 강요받았던 장기훈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꾸중을 듣는다고 생각하며 자랐네요. 그러다 보니 남을 눌러서라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인데요. 장기훈의 삶을 완전히 비틀어지게 만든 건 우아한 제국 회장 자리를 장기훈이 아닌 신주경에게 물려준 장창성의 선택 때문이었죠. 장창성은 오랫동안 아들 장기훈을 지켜보았지만 그리고 많은 기회도 주었지만 장기훈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지원을 하며 지켜보았던 신주경을 며느리로 들였던 건데요. 처음 며느리로 들일 때부터 후계자로 신주경을 점찍었던 건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신주경을 아내로 맞아 함께 살아가면서도 장기훈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걸 장창성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요한 우아한 제국 회장 자리를 신주경에게 물려주고 말았던 건데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장기훈은 신주경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경쟁자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배신자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아버지가 자신을 배척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하필 그 대상이 자신의 아내였으니 억울하고 분하고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생각이 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때부턴 우아한 제국 회장 자리를 탈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신주경을 몰아내려고 노력했던 건데요. 결국 장기훈은 자신의 아버지 장창성을 죽이고 신주경까지 죽이면서 자신이 원했던 우아한 제국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게 끝이 아니었죠. 언제든 자신은 저 아래로 던져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몰렸던 장기훈은 자신 앞에 걸리적거리는 건 모두 제거하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장창성을 죽게 만들고 그 일은 신주경 한 짓이라며 경찰에 보내 감옥살이까지 시켰는데요. 하지만 사실 장창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일부터 장기훈이 살려두었던 건데요. 강기훈은 어려서부터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었죠. 늘 비교당하며 늘 최고가 아니라는 걸로 혼이 나고 무시를 당하며 살아온 건데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켜 장창성의 두 눈앞에 드러내놓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다 보니 닥치는 대로 자신이 하는 일은 어떤 걸림돌이 생기더라도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며 스스로를 내몰았었죠. 그리고 장기훈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장창성에게 말이죠. 당신 그렇게 구박하고 무시한 장기훈이 우아한 제국을 이렇게 화려하게 성공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날의 화려한 비상을 보여주기 위해 장창성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입니다.
지금 양희찬과 도모하고 있는 카지노 법안도 통과만 되면 우아한 제국 주식이 다락같이 치솟을 건 불보듯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다 카지노 입장하는 대상이 전 국민이 되다 보니 실제 눈앞에 쏟아질 이익금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텐데요. 그래서 장기훈은 카지노 법안 시행을 막는 정우혁이 눈엣가지처럼 걸리적거렸던 것입니다. 물론 서희재 옆에서 서희재 마음을 흔드는 것도 싫었고요. 장기훈이 양희찬을 그렇게까지나 압박하면서 정우혁을 없애라는 것에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죠. 정우혁만 없어지면 카지노 법안은 시행이 될 거고 서희재 역시 오로지 자신만 바라보는 여자가 될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과연 양희찬이 장기훈이 시키는 대로 또 그렇게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정우혁 역시 만만치 않아서 양희찬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양희찬을 몰아세우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하지만 장기훈은 카지노 법안을 성사시켜야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해서 장창성이 신주경에게 우아한 제국 회장 자리를 물려준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후회를 하게 해줘야 하는데요. 그런데요. 그럴 날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카지노 법안이 시행이 될 리도 만무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우아한 제국 주식이 오르거나 황금방석에 앉을 일은 없을 텐데요. 장기훈은 장창성이 신주경에게 회장을 물려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두 사람을 다 없애버리려고 일을 꾸몄었죠. 신주경이 장창성을 죽인 것으로 꾸며 장창성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신주경을 감옥 보낸 바로 그 일인데요. 모두 장기훈의 얕은 수에 쏘가 일은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되었지만 단 하나 오개티로 남아있던 게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장창성이 보청기 한쪽에 도청기를 마련해 자신의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도록 만들었던 건데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장기훈이 장창성을 내려친 후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것은 찾을 수가 없었네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장수아입니다. 장창성은 손녀딸 장수아에게 엄마 신주경에게 주라며 그 도청장치를 건넸는데요. 장수아는 할아버지가 준 그것을 자신이 좋아하는 인형에 보관하다 얼마 전에 정우혁과 함께 신주경의 납골당에 편지와 함께 가져다 놓았습니다. 거기엔 장기훈이 장창성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과 신주경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얼마 전 서희재가 그게 어디 있는지 장수아에게 물었지만 장수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왜냐면 할아버지 장창성이 반드시 엄마에게 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희재가 신주경이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미 그 사실을 알아버린 장기훈이 엄마 홍예림에게 서희재가 신주경이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장수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겠네요.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살아있었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서희재 아줌마가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에 장수아는 너무도 놀라게 될 텐데요. 엄마를 만난 장수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할아버지가 준 도청기를 엄마에게 주는 것입니다. 장수아는 신주경과 함께 납골당으로 가서 도청기를 가져오게 되겠네요. 거기엔 장기훈이 장창성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장창성을 죽게 만들기 위해 장기훈이 한 짓들도 모두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세상에 오픈되면 우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 한 죄악이 드러나게 되겠죠. 바로 그 다음은 자신의 죄를 신주경에게 덮어씌워 감옥을 보냈다는 사실까지 모두 증명이 될 텐데요. 이제 하나둘 실마리가 풀리면서 모든 죄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텐데요. 장기훈은 저지른 일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신주경과 정우혁의 화해가 남았네요. 정우혁은 자신이 오해했다는 걸 신주경에게 사과하고 관계는 예전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엄마를 다시 찾은 장수아까지 세 사람 행복하게 재미있게 사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드라마델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